투기과열지구. 지금 서울이 전체 다 투기과열지구잖아요. 투기과열지구 하면은 정비사업 우리 투자자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 조항인데 도정법 39조 조합원의 자격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39조 2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지 아니한다.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빼고는 절대 이제 금지,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부터,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부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일까요? 그러면 베스트긴 한데. 그래서 우리 정권 요번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을 바뀌면서 풀려가지고 이런 것들 다 풀렸잖아요. 근데 다시 묻게 된 거죠. 이전 고시까지. 준공이 아닙니다. 준공 나오고 한참 있다가 이전 고시가 나잖아요. 등기가 나와야 돼. 이전 고시까지 이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되면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꼭 숙지하셔야 되고,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은 거래신고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뭔가 부동산을 매수하면 부동산 매수할 때 들어간 자금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증빙자료를 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신고는 어차피 부동산에서 하니까 증빙자료만 부동산에서 갖다 주면 되거든요. 자금조달 계획서 쓰고. 물론 저희는 자금조달 계획서 저희가 다 적어드리긴 하는데, 뭐 잔액증명서, 주식이면은 주식잔액증명서, 코인이면은 코익잔액증명서, 부동산 매도 자금이면은 매도 계약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증여받았으면은 증여 신고한 거,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되면은 청약입니다. 청약. 이거는 그 도정법 재당첨 금지랑 달라요. 청약 재당첨 10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외 조항 봤잖아요. 그 예외 조항을 쭉 나열한 겁니다. 요거 사진 하나 찍으세요. 요거 말고는 절대로 그 조합원 지위 양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예 없다 보시면 돼요.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 내가 이 구역에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했고 내가 주택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분은 언제든지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서류를 다 확인합니다. 매수할 때. 저야 보통 이제 우리 고객님들 매수를 시켜드리는 매수 쪽 부동산이기 때문에 요거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요런 것들 다 서류를 확인해서 되면 그때 이제 오케이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중간중간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잠깐 기간을 조금씩 줘요. 그래서 조합 설립으로부터 3년간 사업 시행 인가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한 경우, 그리고 3년 이상 내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조합 설립됐는데 3년 동안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해. 그러면 그때는 매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할 때까지.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일로부터 3년간 착공을 못할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업 시행 인가부터 3년 동안 착공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착공할 때까지. 그리고 착공일로부터 3년간 준공이 안 될 경우 또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준공 때까지 매도가 가능하죠. 준공 이후에는 이전 고시까지는 얼마 한 1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그리고 상속 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이혼. 뭔가 이제 난 깨고 싶다. 그러면 같은 구역에 하나 더 사세요.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로 인해서 받는 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국가 지자체의 채무로 경공매된 경우, 이것도 중요해요. 경매하시는 분들 혹시 경매하시는 분 계세요? 경매하시는 분들 정비 사업 구역 내의 물건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려면 금융기관 국가 지자체의 채무여야 돼.
사인 간의 채무는 안 됩니다. 우리 경매하면은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임의 경매는 은행에서 근저당권 실행으로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경매고, 강제 경매는 사인 간의 거래로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경매 때리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내 물건에다가 근저당을 잡았어. 근데 내가 돈을 안 갚아. 그럼 경매 때리잖아요. 경매 때리면 내가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전매제한 상태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조합원 지위 양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매하신 분들은 꼭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임의 경매인지 강제 경매인지 꼭 국가 지자체 세금을 안 내서 경매가 된다거나, 은행이 돈 빌렸는데 경매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대원의 근무, 생업, 질병, 학업, 결혼으로 이사 가야 하는 경우, 이거는 조합에 필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울에 있다가, 그러니까 회사가 발령 나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냥 서울에 있다가 나 그냥 대전 가서 일할래, 이런 거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케바케로 조합에 다 확인을 하고 관공서 시청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질병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근무나 생업이나 뭐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일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원활하게 딱 확정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경우는 이혼,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외 이주는.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피치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준공하고 사용 승인 어떻게 돼요? 준공하고 사용 승인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사용 승인 났다, 그럼 준공이 났다. 근데 그거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일이랑 준공은 달라요. 근데 임시 사용 승인일도 우리 이제 그 아파트, 그때부터 아파트로 칩니다. 지금 디퍼와 개포의 디퍼와 거기가 임시 사용 승인 나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된 거죠. 그전에는 입주권 상태였다가 임시 사용 승인이 남으로써 이제 아파트가 된 겁니다.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구역. 이게 지금 조합원 지위가, 그 조합원 지위 양도, 그러니까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한 구역들이에요. 얘네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징하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량진 대부분 되고요. 혹석 9구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은 되게 오래된 구역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타운 사업들. 그래서 지금 노량진, 흑석, 부가현 2, 3구역, 가련 1구역, 대조 1구역, 청량리 7구역, 임은 4구역, 금호 16구역까지. 금호 16구역, 맞아. 금호 16구역. 25구역 헷갈렸다. 그래서 얘네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 돼요. 이미 다 지금 입주권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유일하게 관리처분 인가를 안 받은 게 지금 부가현 2, 3구역. 그래서 부가현 2, 3구역은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도 굉장히 자유롭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부가현 2구 3구역을 샀어.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 팔아도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현 2, 3구역이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중요한 거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금지 조항. 우리 투기과열지구, 이게 우리 단톡방에서도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거고, 우리 단톡방에 안 계신 분 계시나요? 부동부동 단톡방에 안 계시다.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가장 또 민감하게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조문을 한번 볼게요. 도정법 72조 6항이 나와 있는 건데,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 이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이 중요합니다.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청약은 청약 당첨일 기준으로 기산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기산일이 시작돼요. 이 기산일이 중요해요. 기산일이 있어야지만 결정일도 있는 거예요. 기산일이 없어. 그러면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이 걸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기산일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뭐 예를 들면 지금 한남 2구역이 얼마 전에 관리처분인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노량진 1구역, 3구역 이제 관리처분인가 곧 되잖아요. 받는 순간 그날부터 5년을 카운트를 해야 돼요. 5년을 카운트를 해서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는 지금 서울 전 지역이잖아요. 전 지역에 분양 신청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한남 2구역을 갖고 있었는데 관리처분인가 받고 이주비 대출 나오니까 나 이거 뭐 하나 더 사야지. 한남 4구역을 샀어. 한남 4구역에 이제 분양 신청합니다. 그러면 한 5년 내에 하면은 청산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돼. 하기 전에 매도하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그럼 분양 신청을 이미 한 거를 내가 매수하면 되겠구나. 분양 신청 한 거를 매수를 했어. 근데 관리처분인가 났어. 이게 전매 제한이야. 근데 웬걸 재분양 신청을 해. 그러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빼박 청산입니다. 그럼 이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서 굉장히 비상이 걸렸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내가 투기과열지구에 뭔가 물건을 가지고 있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다. 그럼 항상 이걸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주비 대출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거 살 때 물론 지금 주택 매수도 안 되겠지만 뭐 이주비 대출 말고 다른 돈이 생겨가지고 주택을 산다 하면 정비사업 투자할 때는 항상 이 스케줄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재분양 시점까지 끝난 거를 사야 돼요. 아니면 아주 초반에 있는 걸 사던가. 그래서 충분히 수익 내고 분양 시청 5년 안에 분양 시청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매도하면 되고, 5년 안에 분양 시청 5년 이후에 분양 시청 할 것 같다. 그러면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건 투기과열지구끼리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을 때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기산일 자체가 시작이 안 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꼭 투기과열지구에서 기산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리고 마찬가지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랑 5년 재당첨 금지 조항 같이 이제 되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당할 수가 있으니까.